혹시 당신은 뒷담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흉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뒷담화에 노출됩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남의 말을 옮기는 전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뒷담화는 썩은 흙탕물처럼 흘러 결국 누구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불쾌한 뒷담화의 파도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참지 못해 스스로 화를 불러온다. 짧은 구절이지만 뒷담화에 대처하는 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내 험담을 전해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꾸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 오해도 깊어지기 쉽습니다. 험담은 불씨와 같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순간 불길이 번지지만 잠시 침묵하면 바람이 끊긴 불처럼 금세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오히려 더 품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의 내용보다 그것을 전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정 나를 아끼는 이라면 굳이 험담을 옮기지 않고 조용히 내게 직접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신을 위해 알려주는 거예요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내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이지만 사실은 내가 화내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늘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은 말하기 싫었는데라며 조심스러운 척 시작합니다. 마치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비밀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다 털어놓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이런 말이 나오면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말하기 싫다면서 왜 굳이 말을 꺼내는지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둘째, 전하기가 참 힘든 애라며 괴로운 척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형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 전하려니 마음이 무겁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괜히 불편해지고 화가 치밉니다. 힘들다면서 결국 꼭 전하는 것이지요. 셋째, 자신은 중립적인 전달자라 포장합니다. 나는 그냥 들은 대로만 전하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구경하듯 지켜봅니다. 동네 이웃이든 오래 알던 친구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만 괜히 상하게 됩니다. 결국 진짜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남의 얘기를 전한 사람이 내일은 내 이야기도
다른 곳에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내 편이 아니라 그저 남의 말을 옮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중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처럼 여러 사람의 말을 옮기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누구와도 깊은 신뢰를 맺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부류를 빨리 알아채고 불필요한 얘기를 줄이며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내 편이라 착각해 속마음을 털어놓다가 결국 소문이 되어 되돌아와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뒷담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갈등을 부추기는 이를 가려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뒷담화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해본 전화놀이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말하면 10번째 사람에게는 오늘 큰 비가 온대로 바뀌어 버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전해질수록 조금씩 보태지고 과장되며 원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뒷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늦더라라는 말이 늘 게으르다더라로 바뀌고 나중에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더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험담을 전해왔을 때는 마음이 뒤집히고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하루 24시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마음이 훨씬 차분해지고 괜히 소리 높여 대응할 일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바로 해명해야 직성이 풀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명이 꼭 답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설명할수록 남들은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쓸데없는 오해도 사라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들조차 수많은 비난과 험담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 때 폭동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평화 행진과 연설로 자신의 뜻을 증명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역시 테러리스트, 나라를 망치는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소문과 험담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반박 대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인류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아웅산 수치 여사도 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외칠 때 외세의 꼭두각시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보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험담은 말로 이길 수 없지만 이 시간과 행동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이 있다면 몇 명은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고
몇 명은 무관심하며 단 몇 사람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한두 명의 비난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아끼는 다수의 마음은 놓쳐버리곤 하지요. 나이 들어서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뒷담화는 불편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돌이켜보면 고마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다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금세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내 곁에 있을 사람인지,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인연인지 말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를 두고 슬그머니 사라지지만 진짜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분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라며 나를 변함없이 믿고 감싸줍니다. 결국 뒷담화는 관계를 시험하는 거울이자 남길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구분해 주는 필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연을 붙잡는 것보다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몇 사람만 곁에 두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용기입니다. 내 사람이 아닌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는 건 결국 내 기운만 소모될 뿐이지요. 반대로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몇 사람만 지켜도 삶은 충분히 든든합니다. 인간관계의 진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에 있습니다. 뒷담화로 인해 떠나간 인연에 마음 쓰며 속상해하기보다 여전히 내 곁에 서 있는 좋은 인연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뒷담화에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길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힘을 나를 키우는 데 쓰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험담에 억울해하며 하루를 허비한다면 내 마음만 지치고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내 성장을 위해 투자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을 한 장 더 읽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을 다시 도전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마다 무능하다. 촌스러운 시골 변호사일 뿐이다라는 뒷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외모까지 비난받았지만 그는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이루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성격이 괴팍하다, 동료를 힘들게 한다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명 대신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험담이 아니라 창의와 도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수군거릴 때 실력과 성과로 보여 준 사람들, 그들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험담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가 이룬 결과와 품격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의 성장을 위해 힘을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뒷담화는 결국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남을 헐뜯으며 얻는 순간의 재미는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주변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고립되기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굳이 그 판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소문을 밝히려 해명에 매달리는 것도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도 오히려 내 품격을 깎을 뿐입니다. 진짜 용기는 필요 없는 싸움을 피하는 데서 나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지킨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결국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입니다. 이제는 뒷담화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화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 할 일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세월이 당신의 진심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험담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다가 비웃다가 싸우다가 결국 당신을 따라 하게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평생 속일 수는 없다. 결국 남는 건 진실과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로 함께 품격 있는 지혜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태도에서 피어납니다.